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 최일구 몸쪽 꽉 찬 돌 직구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줍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질 분을 소개합니다. 봉보라 봉봉 봉봉봉. 그러나 이분은 지치지 않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이 스튜디오 안에만 들어오면은 네. 고3 수험생들 같아. 완전히 열공 모드. 자료를 쫙 펴셔놓고 아 좋습니다. 예, 제가 최진봉 교수님 사주 운세를 보니까 예. 여름과 가을을 지날 때야. 그게 뭡니까? 아, 제 사주가 그렇다고요. 예. 그런 게 어디 나왔습니까? 운이 상승하는 시기가 뭡니까? 정상근 기자는 사주 보니까 네. 천고마비 운세야. 아, 네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천고마비가 아니었던 적이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늘 살이 쪄서. 지금부터 쇼미더 퀴즈 두 분 전해주는 말씀 귀 쫑긋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쇼미더 퀴즈도 드립니다. 첫 번째 쇼미더 뉴스 뭐예요, 정상근 기자? 네, 깊어지는 고발 사주 의혹입니다. 네, 이거는 사주죠. 남을 시켜서 뭘 한다는 사주. 네. 자,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이 해당 고발장을 입수해서 보도했더라고요. 네, 한겨레가 보도했는데요. 이 지난해 4월 3일과 4월 8일, 그러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가 이 당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이 고발장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이렇게 전달된 것이 이 손중성 검사로부터 이 전달받은 것으로 지금 주장이 제기된 상황인데요. 거기 화면에 그렇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손준성 보냄 네, 이렇게? 손준성 보냄 이렇게 써 있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한겨레가 이 내용을 확보해서 분석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단 한겨레가 판단하기에는 이 범죄 혐의에 대한 논리 구성이나 서술 형식이 이 검찰의 공소장과 매우 유사한 형태다. 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발일란에는 뭐 알려져 있던 듯이 아무도 없고, 그리고 피고발인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 최강욱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후보, MBC 뉴스타파 기자 등 총 13명이었다라고 하고요. 이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이렇게 적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발 내용을 보면 이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의 거짓 제보를 근거로 법력권 인사들과 이 친정부 성향의 기자들이 짜고 허위 보도를 했으며 의도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과 그 가족, 그 측근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 이 검찰에 대한 불신 분위기를 조장해서 총선에 개입하려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이런 거였는데 대체로 이 당시 추미애 장관과 갈등을 빚던 윤석열 전 총장의 좀 심경을 대변하는 듯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네. 뭐 이를테면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하면서 진보 세력 지지자들에게 역적 같은 존재가 됐다 이런 표현이 있다라거나 그리고 심지어 그 윤석열 전 총장 부인인 김건희 씨의 이 주가 조작 가담 의혹이 있는데 여기서도 불법적인 내용이 없다 이렇게 강조한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누가 어떤 의도로 뭐 누구에게 전화를 했는 건지 뭐 아직 밝혀진 것은 없지만 적어도 누군가가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작성한 것 같은 좀 그런 문건으로 보이는 상황이긴 네, 합니다.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 보도 얘기는 그거 같아요. 고발장이라는 게 이게 아무가 쓴 게 아니고 검찰 검사 쪽에서 쓴 정도 같다. 네네. 상당히 육하원칙에 딱딱 맞게.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수습 기자로 맨 처음에 회사 들어가면은 다른 사람이 써놓은 선배들이 써놓은 기사 육하원칙에 의한 거 있죠. 오늘 오전 뭐 6시쯤 언제 어디서 뭐 이런 거. 네네. 요거를 줄줄 외우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런 기사를 쉽게 쓸 수가 없는데 그런 교육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 보도가 이제 그런 것 같아. 맞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같다라는 게 이제 네. 주요 요지인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예. 맨 처음에 이 사실을 폭로했던 그 뉴스버스 인터넷 네. 매체에서 후속 보도를 냈어요 오늘. 예, 후속 보도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이제 전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뉴스버스에서. 예. 근데 전달하는 통로가 SNS였다는 거예요. SNS. 예, 개인 이제 텔레그램 방인데 예. 요 그 캡처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김웅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요. 그 화면에 지금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지금 그 인쇄해 오신 거예요? 네, 그 그렇습니다, 뉴스버스 보도되는 거. 맞습니다, 이거.
그 지난번에 제가 그 기사를 아까 못 봐가지고 그러셨군요. 화면이 그대로 있군요. 네, 그대로 있어요. 여기 김웅이라고 이름이 돼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손준성 보냄이란 말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준성과 김웅 두 사람의 대화다. 이건 이제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캡처 화면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또 네. 아까 아침에 뉴스공장에서 그러는데 서기호 변호사가 그런 네. 얘기를 하더라고. 검사하고 변호사 쪽에 쭉 인물 검색을 했는데 손준성이 동명이인이 없다는 없더래요. 거예요. 딱 한 명밖에 한 명밖에 없더래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개인이 갖고 있는 SNS 방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을 했고 그 정보의 내용에 김웅과 손준성이 있고 또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언론과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만 처음 이 취재를 했던 기자 그 기자와 통화 내용을 보면 뉴스버스 기자. 그렇죠. 뉴스버스 기자. 거기 통화 내용도 다 녹취를 공개를 했어요. 오. 그 공개 내용도 보면 김웅 의원이 예를 들면 김건희 씨 관련된 문제는 검찰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관여한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네. 전달받아서 넘겨줬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 뭐 검찰에서 이 세 사람에 대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인지 아닌지는 그때는 확인을 못했고 넘겨만 줬다 이렇게 이제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약간 뉘앙스가 바뀌었는데 어쨌든 전달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인하지 않았어요. 굳이 네. 그런 부분이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이 SNS 캡처 사진이 올라오면서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 간에 대화가 있었고 그 대화의 밑부분에 또 이것도 있습니다. 방 폭파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전달하고 나서 그 방에 남아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건 받고 나면 방을 아예 폭파해 버려라. 증거가 남지 않게 이런 내용도 여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폭파라는 게 무슨 저 폭탄으로 터뜨린다는 게 아니고 그건 아니죠. 그 방을 없애는 거죠. 아예. 삭제시킨다. 삭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자료들이 넘어갈 때 그 방에 남아 있지 않겠어요? 그걸 받고 나면 그걸 없애버려라. 그래야만 증거를 없앨 수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 김웅 당시 후보가 국민의힘 관계자한테 그걸 보내고 나서 예. 그 전달 받은 사람한테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인쇄하고 얘기했다는 나서 없애버려라. 없애버려라. 방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손준성 검사가 네. 이 가장 키포인트인 사람인 것 같은데 법적 대응을 경고했어요. 맞습니다. 관련해서 이 손준성 검사, 그러니까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인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요 4월 3일 때는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이었고 네. 지금은 대구의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인권보호관으로 대구고검에 전보가 돼서 내려간 거고요. 네, 가 있는데 이 고발장을 본인이 작성을 하거나 또 첨부 자료를 이 본인이 김웅 의원한테 전달했다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손준성 검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아예 전체를 휴가를 낸 상황이고요. 지난 주말에 첫 보도가 나서 연차 내고 휴가 갔다 그랬는데요. 네, 보도 직후에 휴가를 오늘도 갔었는데 출근을 안 했답니까? 네, 이번 주를 통으로 휴가를 그래요?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법적 대응은 얘기했다는 얘기고. 네네.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여전히 여권 공작이 의심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예, 오늘 아침에 이제 이준석 대표를 만났거든요. 10시에 만나면서 이제 언론과 얘기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윤 총장은 계속 이제 정치 공작 프레임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도 당에는 문건이 없다 현재 그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을 일단 긋고 있습니다. 당연히 윤 총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어찌 보면 예견의 수순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는 뭐 증거가 명확하게 다 모든 게 나오지 않아서 뭐가 진실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윤 총장 입장에서는 윤 후보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다 본인이 어떤 야권의 후보로서 지지율이 높으니까 나를 공격하고 타깃으로 삼아서 정치적 공작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검에서도 손준성 검사 PC를 확보했다고 그러고 뭐 조사하면 다 나오겠죠. 조사하면 나오겠죠. 네. 자, 근데 이 제보자는 이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를 이동진 뉴스버스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한 뉴스버스 입장은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취재할 때는 반론도 해명도 없다가 지금 정치 공작 프레임으로 적당히 넘기려 한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번 의혹의 최초 제보자는 그 여권 인사가 아니라 이 국민의힘 사람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보가 나왔다는 건데 다만 김웅 의원이 제보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추정컨대 김웅 의원으로부터 이 고발장을 전달받았다는 어떤 사람이 네. 현재로는 뭐 제보자로 지금 떠오를 수 있는데 누군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누군지는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정상 기자 혹시 누군지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몰라요. 자, 그리고
법사위에서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예. 이 현안 질의가 계속 2시부터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법사위에서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당은 이제 현안 질의에 하면서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거는. 그리고 윤 후보가 권력을 남용했고 검찰이 구태타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금 법사위를 열었기 때문에 예. 아마 파상 공세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이 문제를 계속 여론화하고 이걸 좀 더 강하게 비판을 해서 정치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알려지고 선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으로 가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법사위에서 뭐 실제적인 어떤 실체 규명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이 와서 한다 하더라도 이제 뭐 원론적인 얘기를 할 거고요. 다만 법사위에서 여당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검찰과 법무부가 각각 다르게 감찰을 지금 시작하고 있거든요. 공동으로 해라, 합동으로 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공처가 수사에 나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주 뭐 우리나라의 전국을 뭐 흔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리고 아까 이 허리케인 데스크에서 5사단 부실급식 그 소개를 해드렸더니 청취자분들께서 관련해서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저기 최진봉 교수님 이제 예. 해병 대위 출신인데 예, 이거 그렇죠. 한번 좀 제가 예. 소개해드릴 테니까 예, 뇌피셜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에버그린님인데 훈련 중에 급식 조달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전후 잘 살피고 보도가 필요합니다. 군 출신입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3521님은 군대 참 좋습니다. 전쟁 중에 고기 안 준다고 할 병사네요. 근데 예. 훈련 나가서는 저렇게 좀 저 정도는 좀 먹어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들인데 근데 사진을 보면요. 예. 5사단 그 훈련 저 전투 이 상황 가서 찍은 사진인데 비닐봉지에다가 맨밥에 김치예요. 좀 심하지 않나 싶어요. 예. 저는 그건 좀 심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맨밥이 해병대는 훈련 나가면 어떻게 먹어요? 저희는 그 밖에서 제가 이제 예전에 군대 생활 때 팀 스피릿 훈련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요즘 없어졌잖아요, 그게. 옛날에 있었죠. 있었죠. 그럼 이제 TS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 야외에 이제 나가서 기동훈련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뭐야 음식을 어떻게 가져오냐면 영내에서 이제 그 담당하는 배식 담당하는 보급 부대에서 보급 부서에서 음식을 조리해서 가져와요. 네. 거기서 조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김치에 밥을 주진 않죠.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가 벌써 한 20-30년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거의 근무했던 게 9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김치에 밥을 주진 않았어요. 최소한 3개 정도 반찬은 분명히 있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보다 좋아져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훈련한다고 해서 이게 정말 생존 훈련이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생존 훈련이라고 하면. 예. 근데 평상시 지속되는 훈련, 기동 훈련 중에 김치에 밥만 줬다. 이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특전사 봅니다. 같은 경우에 생존 훈련 하죠. 그렇죠. 산악 1000km 행군 뭐 이런 거 하면서. 하여튼 뭐 훈련 중이라도 좀 부실급식 좀 심한 것 같다 이런 그럼요. 말씀이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쇼미더 뉴스 정상이죠. 네, 충청의 선택은 이재명입니다. 예. 자, 어제 그저께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경선 자, 결과 간략하게 일단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일단 그제 있었던 대전 충남 경선에서는 그 이재명 후보가 54.81%를 얻었고요. 2위가 이낙연 후보였는데 이낙연 후보는 27.41%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세종 충북 경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4.54%를 얻어서 1위를 그리고 2위는 29.72%에 그친 이낙연 후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틀 해가지고 몇 대 몇이 된 거죠? 퍼센티지로?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뭐 54%대 한 27, 8% 그렇죠. 이 정도 네.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한 54고 이낙연 후보가 한 27% 충청권에 이런 결론이 났는데 우상호 의원이 오늘 아침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거의 이제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12~13%까지는 만회할 수 있거든요. 근데 20% 넘어간 차이가 나기 초반부터 나면 이제 양측의 주 지지 지역으로 왜냐하면 이제 충청도는 지금 여기 있는 후보들 중에 어느도 연고가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서로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1위와 2위 후보가 격차가 커졌다. 이거는 이제 상당한 대세론이 바닥에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네. 자, 우상호 의원 얘기는 그겁니다. 12~13% 차이가 1, 2위 간에 있었다면 앞으로 계속 해볼 만한 건데 뭐 거의 뭐 20% 이상, 27%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까 대세가 이미 자리 잡은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했는데
최 교수님 이재명 지사는 뭐라고 반응을 보였어요? 일단 겸손한 모드예요. 일단 뭐 대전, 충남, 세종, 충북까지 과반을 넘는 지지를 보내주셔서 제 입장에서 이재명 지사 말입니다. 예상치보다 높은 지지율이다.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지율이나 득표율에 연연하기보다는 저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마 국민 여러분의 당원들에게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기대치에 맞게 최선을 다하겠다. 네. 겸손한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 이제 이낙연 후보 측은 오늘 오후에 비상대책회의를 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전략 수정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에서 한 자릿수 정도로 따라 붙을 걸로 예상을 했고 그러면 반전의 기회가 있을 걸로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더블 스코어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더블은 아니지만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낙연 후보 측에는 상당히 뭐 참패라고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라고 저는 보여지고 상당히 고민이 깊을 겁니다. 앞으로 이걸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전략 수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거티브를 너무 강하게 한 것이 이런 격차를 좀 더 벌리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어요. 자, 이낙연 후보 입장 어떤지 듣기 전에 요 문자 좀 지나가기 전에 좀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 116하나님인데 최진봉 교수님. 네. 최진봉 교수님 대해병대 장교 출신이군요. 예. 저도 해병대 446기 1사단 수색대 근무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수색대는 부식이 너무 좋아서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수색대 저는 1사단 7연대하고 1사단 본부에서 근무를 했는데 수색대는 도구해안이라고 해안 바로 옆에 있어요. 네. 분리돼 있거든요. 제가 거기 이제 우정희 무대를 촬영할 때 늘 가서 수색대 대원들 열심히 낙하하는 거 이런 거 열심히 제가 찍었는데 수색대 대원들 직접은 안 하시고 제가 하진 않죠. 저는 이제 방송 사람들 데리고 가는 거죠. 정원 장교시니까. 그렇죠. 네. 사무실에 팀스프릿 훈련도 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원 장교로. 그렇습니다. 훈련 나가서 사무실에 텐트에 바뀌니까 텐트에. 자, 이낙연 후보는 어떤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큰 차이로 2등이 돼서 좀 시무룩할 것 같아요. 네, 뭐 당혹스러운 모습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낙연 후보는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면서 승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공식 일정이 줄줄이 취소가 됐는데요. 오늘 오전 원래 국회에서 이 대구 경북 발전 전략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서면 보도자료로 대체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대한의사협회와 간담회가 있었는데 역시 취소를 한 상황입니다. 이낙연 후보가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 캠프 내부에서도 이 네거티브 전략 전체를 좀 수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체로 언론에서 나오는 것 중에 이낙연 후보가 이렇게 큰 차이로 2등이 된 것이 네거티브 전략이 악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하는데 최 교수님 예상보다 격차가 크니까 이낙연 후보가 쉽지 않겠다. 오늘은 또 지금 일정을 지금 중단하고 지금 네네. 숙고의 시간에 들어갔다는 거고 예. 좀 뭔가 전략 수정을 필요로 하겠죠. 필요로 하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충청 지역은 아까 우상호 의원도 잠깐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한쪽을 지지하기보다 대세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그런 성향의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거기서 50% 이상의 과반 득표를 했다? 이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렇고 호남 지역도요. 네거티브에 대한 부정적 여론 때문에 지지율이 상당히 좀 빠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땐 네거티브를 지금 해가지고는 반전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요. 만약에 반전할 수 기회를 잡는다면 정책적 대결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 이낙연의 강점을 강조시키는 부분으로 가야지 상대를 공격해가지고 반사익을 얻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한계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번 주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이제 슈퍼 위크 그러잖아요. 네, 이번 네. 주가 아주 주말이 또 상당히 맞습니다. 분수령이에요. 이번 주말에 굉장히 뜨거운데 이 민주당의 전체 선거인단이 한 2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보면은 이 대정 충남 선거인단이 한 5만 2천 명 정도 되고요. 이 세종 충북 선거인단이 한 2만 3천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만 중에 이제 한 7만 7천만 한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한 3% 정도의 투표 결과가 나온 건데 그런데 이번 주말 그러니까 12일에 이제 국민선거인단이 투표 결과를 공개를 하거든요. 12일이면 이번 일요일 날이네요. 맞습니다. 그 1차 국민선거인단들이 투표를 하는데 그 결과 64만 명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예. 사실상 이제 투표 전체 수의 이제 3분의 1 정도 의 결과가 이번 주말에 지금 발표가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봉합이 좀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차적으로는 봉합은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 역차별 문제, 역선택 조항 이 문제가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역선택 조항은 경선에 넣지 않기로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다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그래도 불만은 남아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하나를 또 집어넣었어요. 뭐냐면 이게 역선택은 넣지 않지만 본선 경쟁력에 관련된 질문을 도입하자.
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또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 그게 지금 뭔 당장은. 말이에요? 본선 경쟁력을 묻겠다는 이게 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어떤 방법을 할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본선 경쟁력을 묻겠다고 하는 것은 이게 역선택의 뭐 조항은 뺐지만 다른 방법으로 역선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네. 이 사람이 나가서 본선에 이길 수 없을까 하는 부분을 물어보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말은 않고 있지만 유승민,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불만을 표시할 가능성이 있어서 후보별 본선 경쟁력 도입 방안이 차후에 또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어요. 캠프 반응은 어때요? 뭐 윤석열 최재형 후보 캠프 측에서는 뭐 그 선관위의 결정에 맡기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한 상태고요. 예, 홍준표 의원이 가장 주목이 됐었는데 홍준표 의원도 일단 받아들이겠다는 네.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역선택 조항은 이제 안 넣기는데 만약에 넣으면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전화를 한대요. 네. 여론조사원이 그래서 혹시 국민의힘입니까 민주당입니까 이래서 민주당입니다 그러면 전화를 끊고 네. 안 한다는 거예요 조사를. 이게 연속태 조항이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정치사에? 네. 요 국민의힘도 이제 뺐다는 거고 예. 경쟁력은 뭘 물어볼까요? 한다면 누가 더 대통령이 상대하고 붙었을 때 누가 대통령이 그렇죠. 될 것 같습니까? 이걸 물어볼까요? 그래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예컨대 이제 여권의 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 여권 후보와 이 후보가 경쟁을 했을 때 어느 후보가 더 경쟁력이 있을까 예.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어요. 그럼 뭐 나중에 천천히 결정되면 다시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 자 쇼미더 퀴즈 여기까지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 쇼미더 퀴즈 드릴게요. 네,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최진범 교수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